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보겠습니다. 1위는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47.96%의 수익률로 차츰차츰 수익률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2위는 박승용 전문가 39.69% 수익률입니다. 3위는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19.88% 수익률 집계가 되고 있고 4위는 이승준 전문가로 13.18% 수익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 보겠습니다. 5위는 이원용 전문가입니다. 10%대 수익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호 전문가의 수익률이 약간 더 높아졌는데요. 6.32% 수익률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송기현 전문가 각각 4%대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수익률 확인을 해봤는데요. 2위권에 머물러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박승영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0%대에서 정말 움직임이 없습니다. 정체된 모습이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현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급락과 급등이 좀 교차하는 시장이기도 하죠. 최근 4일 동안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집중되면서 시장이 좀 출렁거렸지만 다시 지수는 1950선을 전 안착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아마 중요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는데 최근 시장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만큼 수익률을 좀 올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종목에 대해서는 대형주, 그다음에 소형주 가릴 것 없이 일단은 포트에 좀 담았는데 일단 시장 상황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서 현금 비중이 좀 늘고 그다음에 시장이 좀 돌아서는 것 같으면 다시 주식 비중을 좀 늘리면서 일단 시장 하루하루 좀 대응하기에 좀 바쁜 하루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유 종목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전문가의 보유 현황입니다. 현재 박승용 전문가 6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MCNC 7% 비중입니다. 바른전자 5% 비중 싣고 있고 SK를 9% 비중으로 싣고 있습니다. MDS테크에 가장 많은 비중이 실려있네요. 40% 비중입니다. 대원제약 7.88% 보유 비중이 나타나고 있고 DNF까지 이렇게 6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 비중 7.75%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어제 2시 구간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좀 매매를 많이 하셨네요. SMCNC, 바른전자, SK 어제 이렇게 거의 종가 부근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셨나요? 네, SK의 경우에는 지주사죠. 최근 주가가 한번 유동을 좀 치면서 내려왔지만 다시 기술적인 흐름상 최근 저점 구간에 좀 놓여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서 SK는 좀 매수를 좀 하게 되었고요. SMCNC 같은 경우에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낙폭이 컸던 종목이고 거리량 좀 감소와 함께 캔들로 와서 욕망지형했던 패턴이 좀 나와서 접근을 좀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바른전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최근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좀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서 일단 트레이드 관점상 소형주는 좀 접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세적인 기조가 이제 하락이 접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일단 SK는 역시 마찬가지죠. 단기적인 트레이드상으로 좀 접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수익이 많이 나시기를 또 기원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외국인 자금 이탈 환율 제자리. 둘, 빅스 지수 저점 수준의 의미. 셋, 중국 춘절 관심 섹터.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외국인 자금 이탈, 환율 제자리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계속 중요한 그 변수인데 일단 롤러코스트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급등을 하더니 어제는 또 급락이 나왔고요. 자, 이런 점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거는 사실 주식이 올라가면 선순환이 좀 돼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좀 악순환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좀 늘어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하는 쪽으로 바뀌지만 최근 원엔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좀 잡지 않았나라고 판단했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 다시
그 1,200원대까지 내려오는 1,193원대까지 내려오는 어떤 흐름이 좀 나와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에 따른 아마 시장의 출렁거리는 현상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원 달러 환율보다는 지금 가장 민감한 게 원 엔 달러 환율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여전히 그 뭐 원 엔 달러 환율은 아직까지도 뭐 반등의 기미가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뭐 외국인의 자금이 조금 더 매도에 좀 치우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4일 동안 한 1조 2천억 이상 이렇게 매도가 좀 나왔는데 시장에 있어서 어제 전일 1950선이 돌파는 좀 됐지만 넘어야 될 산이 오늘 1970을 과연 회복을 하면서 종가를 형성하겠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방향성이 좀 바뀌려면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매수로 조금이나마 좀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외국인의 그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환율에 보게 되면 그 전날 예를 들어서 원 달러 환율이 급등했다가 전일에 다시 제자리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환율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가들의 움직임 너무도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나흘 연속에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는 매도 규모가 약간 축소가 돼서 오늘의 흐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빅스 지수 저점 수준의 의미. 지수는 그래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 변동성 이 지표들이 많이 안정화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장은 그래도 하방 경직성은 좀 강하다라고 신뢰를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석을 좀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도 이제 14,000포인트가 사실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사상 최고의 그 다우존스 지수가 14,198포인트를 찍었던 게 2007년도 10월 달이었는데 그 포인트도 얼마 사실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변동성 지수가 지금 상당히 그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그만큼 특히 해외 증시, 미국 증시가 안정된 기반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인데 전일 같은 경우에도 뭐 주택 그 판매 지수가 호전이 되고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되면서 다우존스를 비롯한 다우존스가 상승을 좀 했는데요. 과연 이제 14,000포인트를 넘어서느냐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미국 증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앞전 고점을 앞두고 아마 이제 횡보나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돼서 과연 그 영향과 함께 과연 국내 증시는 어떤 파장을 좀 몰고 올 것인가 이걸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 공포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빅스 지수가 안정되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국내 증시 어떤 주변 환경으로는 좀 그리 썩 반가운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으로요. 네. 그렇다면 디커플링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당분간은 뭐 디커플링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해외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또 커플링하면 되면서 조정을 받을 때는 사실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철저하게 어떤 트레이드 관점상 그다음에 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보아가면서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될 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매매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이야기시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춘철 관심 섹터. 지금 뭐 대안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춘철 수혜주들이에요. 이들 종목군들 지금 들썩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네. 확실한 대안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지금 사실 어떤 업황이 최근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트로이카 종목군들이 좋았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일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안 종목으로서 이제 춘절이 다음 달 9일서부터 15일까지 있으니까요. 최근 이제 중국인의 국내 입국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은 특히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은 이제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도 이렇게 주목을 좀 받았는데 아마도 이제 춘절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섹터는 당분간은 조금 설 전까지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그런 섹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좀 전략을 세우고 계신 건지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일단 전일에 그 5일선이 좀 안착을 못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코스피가 5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좀 못하고 터치하고 내려왔는데요. 일단은 해외 증시가 좀 긍정적이라서 오전장에는 좀 강세를 시연한 이후에 과연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가 얼마큼 이제 나올 것이냐, 혹은 매도가 진정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그 지수의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1970포인트 회복 여부는 앞으로 이제 2000포인트는 안 된다 하더라도 1990포인트를 이제 가느냐의 어떤 기로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일에는 5일선이 좀 안착됐기 때문에 오늘 좀 약세가 정강 후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어제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좀 바뀌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뭐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장 전에 아마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에 대해서는 일단 기관이 전일에 매도가 좀 최근 들어서 많았습니다. 200억대 매도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왔던 종목군들, 여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종목분들이 어떤 종목인지 말씀해 주셔야 될 텐데 오늘 매수 고려하고 있는 그 종목들 들려주시죠. 네, 일단 업종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중국 관련된 뭐 카지노 관련주,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GKL 등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바이오 제약 섹터에서는 환인제약이라든가 뭐 서울제약, 뭐 대한제약, 그 다음에 뭐 젠백스,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IT 부품주에서는 뭐 KH바텍, 그 다음에 모베이스, 몹트론텍 뭐 이런 종목군들을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는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박수영 전문가의 오늘장 매매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월말이다 보니까 또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습니다. 통계청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